1년에 한 번씩 인육 페스티벌 하는 조직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그 탐정 입장에서 좀 어떤 대단하세요? 장기 밀매하고 연관이 되는 사건이고요. 총 저 가스통을 갖고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도장을 따였는데 어머니가 하우스를 운영하십니다. 그럼 이제 막 미행도 하시고 네네네.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잠복근무라고 하는 네. 자맹도 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은밀하게. 이 탐정과 흥신소의 개념을 굳이 나누자면 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도전한 사람이 아름답다. 안녕하세요. 미개인의 진행자 도영 선생입니다. 네, 오늘 저희 시즌2 방송 두 번째 방송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진행에 도움 주실 MC 캉캉님, 개그맨 김보규 씨 같이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MC 캉캉이고요. 늘 한결같고 늘 변함없는 앞 잘 보고 다니는 김보규 MC 캉캉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 탐정이라는 직업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말씀 듣기로는 지금 우리나라 빼고 OECD 35개국에서는 이미 탐정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아직은 이제 법제화가 조금 덜 된 관계로 탐정업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조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선 최초로 전문적인 탐정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셔서 저희 스튜디오에 또 모셨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1호 사설 탐정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임병수 탐정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이런 분위기인가요? 네. 저희가 사실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예능이에요. 네, 우리 탐정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현재 7년차 그 대한민국에서 탐정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그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OECD 35개국 중에 우리나라 빼고는 탐정이라는 직업이 실제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 공약 사항이면서 국회에 지금 공인탐정 관련 법안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6만 명의 탐정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6만 명. 우리나라는 신용정보법에서 탐정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제 민간조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탐정연구소라는 타이틀로 탐맨. 그런 어떤 그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공권력의 사각지대, 민사, 형사적인 그런 조력을 받지 못하는 네. 그런 부분들,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그 민형사상의 증거 수집, 그리고 사실 확인 조사에 관련된 어떤 에이전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좀 주목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방송하신 지 좀 되셔가지고. 그 뭐 저도 요즘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그 지난 방송 보니까 댓글에 그 회색 뚱땡이는 모자이크 처리하시겠다고 그런 글도 많고요. 뭐 김준현 씨 닮았다는 글도 많은데 제가 일일이 좀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네,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을 환영입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 임병 선생님 모시고 좀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그 선생님이 이제 탐정으로 활동하시게 된 그 구체적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시다가 탐정을 시작하셨어요? 가족이 네. 아버지, 뭐 사촌 형님 포함해서 경찰 가족이에요. 오. 저도 실제로 20대 후반에 경찰 시험에 응시를 했었는데 예. 면접 보는 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합격 점수였죠. 이 어떤 경찰 관련된 피가 사실은 흐르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죠. 뭐 가출한 학생을 찾아준다든지 어떤 결정적인 소송 증거를 수집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조사 업무를 의뢰인을 대신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사실 탐정 업무였던 거예요. 우리나라 빼고 OECD 35개국 중에 우리나라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탐정이라는 직업이 있구나. 또 이제 우리가 경찰이라든지 국가공권력은 민사 불간섭의 원칙 때문에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채권 채무 관계라든지 뭐 어떤 범죄 정황이 없지만 어떤 사람이 실종됐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강간 뭐 살인 피해자나 가해자로 몰렸다 내 가족이 그랬다 손 치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찰관들이 그 현장에 있는 CCTV도 확인하고 기본적인 수사 보고서를 수사가 종결이 됐지만 다시 한번 변호사와 동행하에 사건을 다시 열람하고 과연 경찰들이 추적해 놓은 현장 보존해 놓은 카메라 CCTV 2개 또는 3개가 전부인 건지 블랙박스라든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수집이죠. 쉽게 얘기하면 민형사상의 네네. 일종의 뭐 이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하실 만한 네,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선생님께서 어쨌든 영어 사업을 하시다가 네. 이제 탐정업을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오픈하신 게 지금 탐맨 탐정 사무소신가요? 네, 맞습니다. 비공식적으로 4년 정도 했고요. 아. 이제 좀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한 거는 3년 정도 됐어요. 지금 롤 모델로 갖고 있는 회사가 미국의 크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크롤이요? 네네, 다국적 회사고, 또 이제 일본에는 뭐 유명한 그런 또 사설 탐정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탐정 코난도 있잖아요. 이 탐정과 흥신소의 개념을 굳이 나누자면 네. 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탐정을 세작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세작이요? 네. 탐정이라는 말도 사실 그 한자어로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고, 아. 흥신소라는 말도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고, 아. 이 탐정이라는 말에 이제 비슷한 말들을 찾아보면 스파이, 스파이, 전쟁 중에는 밀정, 밀정. 그리고 뭐 한국에서 옛날부터 볼 때는 뭐 염탐꾼 이런 말들을 써요. 염탐꾼. 쉽게 얘기하면 그 탐정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은밀하게 들어가서 네네.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런 네네네. 이제 흥신소와 탐정의 차이는 그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네. 조금 더 전문적인 기법을 사용한 뭐 의뢰인들의 그렇죠. 뭐 그런 니즈를 충족해 주시는 그런 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으시죠? 네. 근데 참 네네. 현장에서는 참 재밌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뭐 미행을 하시다가 들키신다거나 좀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들키는 게 굉장히 웃긴데요. 이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렇게 위기의 순간 같은 거 없으셨어요? 네. 일하시면서? 안산에 저희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3만 명에서 최대 8만 명까지 한 해에 실종자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한 해에 실종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시체도 못 찾는 사람이. 그래서 영화 아저씨라든지 공모자들 이런 영화. 네, 공모전 이런 네, 네. 거에서도 지금 됐는데 저희 회사 사택이 안산에 있어요. 네. 왜 안산에 있냐면 안산과 대림동에 이제 조선족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친해지고 이러면서 첩보를 계속 받아요. 그때는 제가 가스총을 차고 갑니다. 산단봉. 혹시 몰라서. 네. 왜냐면 저는 이 실종자하고 제가 받은 첩보와의 연계되는 건 뭐냐면 장기 적출 관련된 지금 그 수집하고 있는 정보가 있거든요. 저 근데 사실은 요거는 사실 대본에 없었는데 네. 그 말씀하셔가지고 그 오해하시지 마셔야 되는 게 뭐 네네. 대림동이나 원곡동이 뭐 특정하게 위험하다라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뭐 그쪽에 이제 또 계시고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는 곳이 거기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장기 적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좀 존재를 하나요? 그런 현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첩보라고 하는데 제가 들은 첩보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겠죠. 네. 실제로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네. 이게 이제 좀 실체가 있는 얘기다라는 거네요. 네네. 1년에 한 번씩 인육 페스티벌 하는 조직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예? 이거를 제가 이제 아는 경찰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네네. 그럼 증거를 갖고 와라. 수집해 와라. 정황을. 네. 정황 증거를 수집해 오면은 대한민국 경찰이 가만히 있겠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탐정이. 증거 수집의 역할을 하는 게 탐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 조사, 증거 수집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탐정제를 가장 해달라. 법제를 해달라 하는 분들이 경찰분들이에요. 그렇구나. 왜냐면 뭐 20년, 30년, 최대 뭐 35년 많은 시간을 이 수사요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신 분이 아파트 경비하고 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국가적인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유능한 수사관들이 탐정 쪽에 많이 진입을 하면 이 많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좀 탐정 제도라는 걸 막아놓은 이유가 뭔가요? 정확하게? 네,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일단 부작용에 대한 어떤 우려가? 의견이죠. 부작용에 대한 의견.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생활 침해적인 부분이죠. 예를 들면 누가 뭐 나를 은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걸리면 안 되죠. 그래서 부담이 될 수 있죠. 네네네. 맞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신 단어가 은밀하게. 자꾸 여기 걸립니다. 네. 살짝 네. 저는 그래도 강조합니다. 기분 좋기도 하고 네 뭔가가 스파이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제 블로그에도 이제 6월 달에만 제가 경찰 수배자를 2명을 잡았는데 추적을 해서 소재 파악을 한 다음에 의뢰인하고 통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탐정은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죠.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만 탐정은 의뢰인의 지휘를 받아요. 의뢰인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거든요. 새벽 3시, 4시에도 의뢰인과 연락이 돼야 탐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협업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소재를 찾아냈어요. 어디 이제 숨어져 있는 걸. 그래서 내가 임의적으로 경찰이면은
체포를 해가는 게 아니고 의뢰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파악됐습니다. 먼저. 네. 대신 이제 촬영을 하고 보내겠죠. 사실에 입각해서 알려주면 이제 의뢰인이 본인이 112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한테 112에 신고를 의뢰를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와가지고 체포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보면 실제로 잡아가는 거 이렇게 잡혀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걸 제가 또 찍어요. 그래서 경찰관한테 같이 대동하면서 저쪽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제가 촬영을 다 해요. 그거까지. 그게 이제 블로그에 올라가 있어요. 그 입꼬리가 씩 올라가요. 그거 재밌겠는데? 걔한테는 미안하다 씩 웃어요. 아니 그 블로그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저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탐맨 임실장 치시면 나옵니다. 탐맨 임실장.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많이 적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좀 오늘 ADHD 이런 걸 낙서하면서 떠들어대는 스타일. 네, 뭐 많이 적으셨는데. 요약이 여기다 있습니다 지금. 네, 못 알아듣게 이게 그림 그리면서.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죠. 네. 탐정분들 다 알아들으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저는 사실은 경찰분들하고 탐정분들이 약간 경쟁 관계가 아니고, 왜냐면 셜록 홈즈에서도 네. 이렇게 미묘한 관계가 있어요. 보면 네, 만화에서도 막 그런 거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경찰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일을 이쪽에서 그래요. 해주시면은 이렇게 체포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네. 탐정께서는 이렇게 증거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네. 절대 물리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사실 확인만 이렇게 하고. 범죄를 하는 행위를 목격을 직접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있죠.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네네. 어머니를 저희가 6개월을 동안 추적을 해요. 근데 어머니가 연락 안 된 지 한 20년 됐어요. 어우. 추적을 딱 했는데 어머니가 하우스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도박 그 장으로 운영을 하는 자기 집을. 그 하우스가 이제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그래서 진짜. 이제 추적을 해서 들어갔더니 네네. 그걸 이제 전문용 하우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형법에 도박 개장죄라는 게 굉장히 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박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위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딱한 사연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추적을 해 들어갔는데 이분은 이제 하우스도 하고 같이 도박도 하고 막 그래요. 이거 어떡하지? 그런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머리가 아프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경찰이면 이제 하는데 그 의뢰인하고 또 상의를 합니다. 그런 경우를 잡으세요. 제가 경찰이면 네, 잡아야죠. 잡아야죠. 예, 뭐 형사 반장님한테 전화해서 그 탐정이잖아요. 네네. 의뢰인의 보호가 가장 우선이거든요. 네. 합법적인 한도 안에서. 어머니를 찾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잡아 넣으라고 의뢰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상의를. 뭐 집어 넣을까요? 모셔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근데 들어가시긴 하셨어요, 나중에. 혹시 고발을 직접 하신가요? 고소를 직접. 또 뒤에서 웃으신 거 아니죠? 어쨌든 미안합니다 이러고. 자, 법을 지켜야 되는 네. 뭐, 탐정도 국민이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지만 네네. 탐정은 의뢰인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불법적인 의뢰를 한다면 안 하죠. 예. 그렇죠. 들어올 때부터 불법이면 받으면 안 되죠. 네. 그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네. 너무 웃겨요. 자기가 6개월 동안 외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 네네. 와이프가 짐 싸서 가출을 했대요. 오. 6개월 동안 출장을 갔다 왔는데 네. 와이프가 가출을 했다. 가출을 했어? 그러니까 임 실장님 찾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탐정은 이게 불법적인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걸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의뢰인이 하는 얘기를. 네, 근데 자 보세요. 6개월 동안 출장을 간 것도 이상하고 물론 갈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하면 이혼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6개월을 간 것도 이상하고 갔다 왔는데 어떤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출했단 말이에요 와이프가. 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리고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아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애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멈칫하는 거. 이 멈칫하는 포인트를 잡아내야 돼요. 사모님 맞아요? 이러니까 됐든 보니까 또 0.1초로 읽어내야 돼요. 이걸 읽어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더듬냐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져요. 근데 그분이 이 부인 맞으시잖아요. 어투를 다르게 확인하듯이. 어떻게 그럼 다르게? 얘가 볼 때는 얘 이걸 왜 나한테 두세 번 물어보지? 눈치챘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스토커일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 스토커일 수도 있죠. 심리전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는 이거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의뢰를 제가 받든지 만든지 하지. 이상한 거면은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뭐 심부름센터로 가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사실은 그 여자나 얘나 둘이 동거하는 사이예요. 동거. 결혼 사이가 아니었구나. 네. 여기도 가족이 있고 여기도 가족이 그럴 수 있는데 있네. 나와서 동거를 하는데 얘가 이걸 하는 거예요. 때려. 폭력. 네,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그 때리면 나가서 잡아오고 때리면 심부름센터에서 잡아오고 했대요.
그 이런 거 받으면 안 돼. 아,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참, 싫어요, 싫어. 그래서 싫어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게 가정 폭력이야. 무슨 폭력이라고 했는지 뭐 해서 의뢰를 안 받았죠. 이런 것들은. 37살짜리 대구 사업가예요. 벤츠 네네. 타고 다니고. 네네. 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사업하는 해서마구나. 분인데, 네, 대구 분인데 예, 예. 그 대구 출장을 내려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의 얘는 뭐냐면은 자기 차에 그래서